건강히 보이는 의학 톡톡톡. 톡톡톡. 네, 아는 만큼 보이는 놀라운 의학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함께할 우리 동네 주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자, 김태훈 원장님과 함께할 오늘 맛수다 주제는요, 코로나19 이후 학교 생활 적응기입니다. 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일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가정 내 교육이라든지 자녀 돌봄, 부담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또 현재는 거리두기 해제가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원격 수업, 재택근무 등 비대면 일상으로 바꿔놓았던 코로나19. 지난 4월부터는 일상 회복을 위해 대면 일상으로 회복 준비 중인데요. 그런데 일상 회복 이후에도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급식 먹기를 거부하거나 수업 도중에 몰래 휴대폰으로 영상 보기까지. 원격 수업이 익숙해진 아이들은 등교 습관이 들지 않아 지각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학교 생활 적응기, 주치의와 마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코로나19 이후의 학교 생활 적응기입니다. 자, 올해로 정말 이제 코로나19가 벌써 3년 넘어서고 있죠. 네네. 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일상생활로 정말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이 학교 생활 적응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그동안 학교 수업을 집에서 이제 원격 수업을 하잖아요. 네. 원격 수업만 끝나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원격 수업을 이제 집에 있는 PC나 또 이제 부모님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타블렛 PC거나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원격 수업을 하게 되죠. 원격 기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어떤 학습의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네. 외에 어떤 게임이라든지 네네. 필요 없는 도구로 좀 쓰여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그래서 학습의 어떤 부진의 문제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생활에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네네. 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는 겉으로는 이제는 드러나지는 않는데, 네. 이제 사실 이제 중학교 이상 올라간 다음부터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우울증 문제나 또 그리고 아이들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음으로써 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아. 그전보다는 더 심화돼서 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우울증이 온다라는 게 네네. 잘 못 느낄 것 같긴 한데 네네. 이제 원장님께서는 네네. 네, 진료를 많이 보시니까 네네. 확실히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밀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학교 가기 싫어하기도 네네. 할 것 같고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네. 사실은 그 청소년기 우울증이나 네. 청소년기의 그 소아의 우울증은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가면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면을 썼다? 네.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스푼 얼굴이 이제 B로 가면에 딱 가려져 있으니까 그것이 스푼 얼굴이 이제 우울한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가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실 것 예. 같아요. 이 우울한 그 증상들이 이제 보통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우울증이 이제 상당히 이제 심화된 상태가 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코로나 이제 딱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수업을 시작을 하니까 네. 아이들이 오는데 청소년기 아이들은 이제 소위 이제 자해가 상당히 그전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러면 벌써 이제 자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많아지니까
또한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게 학교 등교 거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외래에서 이제 진료를 하게 될 때 네네네. 이런 이제 자해나 학교 등교 문제가 이제 등교 거부 문제가 보다 심화돼서 나오니까 진료를 할 때 저 또한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많이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되죠. 더욱더 우리 아이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뭐 휴대폰을 아예 못 보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네. 예. 그래서 참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진료를 하면서 또한 보면 느끼는 게 네. 우울증이 이제 심화된 아이, 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주중에 보통 스마트폰이 이제 4시간 이상을 합니다. 주말은 이제 10시간, 8시간 이상이 되죠. 치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량을 그만큼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지만 증상이 더 우울증 증상이나 기타 다른 증상들이 보다 이제 치료적 접근을 할 때 보다 용이하죠. 네. 네. 그러니까 치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량을 가장 줄이는 게 가장 쉽지만 보호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스마트폰 사용량 줄이는 겁니다. 네. 참 그래도 스마트폰을 이 시간을 줄인다거나 이제 강제로 뺏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그 휴대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인터넷 중독이라고 네.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DSM-4라고 했다가 DSM-5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인터넷 중독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정신과 질환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양이나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만큼 IT가 워낙 잘 돼 있고 와이파이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뭐 5G, 뭐 6G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더 이만큼 더 휴대폰 사용하는데 그만큼 빠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만큼 쉽게 접하게 되죠. 제가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방학이 되더라도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그럼 규칙적인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에 지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을까요? 아이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만약에 한다면은 아이에 대해서 보다 그 전만큼은 대화를 더 많이 하고 보다 더 친해져 있어야 되겠죠. 아이가 여기 또 이제 병원에 오거나 상담을 할 때 네. 부모님들에게 이제 가장 먼저 알고 싶어 하는 게 이겁니다. 아이 속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 이제 정신과에 오면은 여기서 알 수 있지 않느냐. 네. 사실 아이 속마음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별다른 게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속마음이 알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아이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다. 네. 난 너무 모르는 거 많은 것 같다. 네. 그럼 사실 보면은 그것은 이제 아이하고 대화나 뭐 이런 하찮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몰라서 그렇죠. 아니 아무리 알려고 막 시도를 해봐도 문 걸어 잠그고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사춘기 있잖아요. 그래도 물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요. 네네. 그러면 아이가 친구가 누가 있고 친구 이름이 뭐가 되고 또 담임 선생 이름이 뭐고 담임 선생 성향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반은 아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그 반의 어떤 특성은 어떻고 올해 네. 특성은 어떻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뭐 불만을 토로하고 하지만 근데 평상시 대화에서 속을 뭐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아이하고 대화해서 뭐 가깝게 이야기를 듣거나 더 듣고 뭐 서로 얘기하고 네. 뭐 사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엄청난 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끊임없이 예, 대화를 예, 예.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이 모든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네네. 네, 원장님의 그런 말씀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뭐 가정이나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 또 그런 또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 학교 생활과 관련된 시청자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전면 등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평소 밝았던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이유를 물었더니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엔 교우 관계도 좋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 걱정이 됩니다. 요즘 소아 우울증도 많다고 하던데 아이가 우울증은 아니겠죠? 네, 사연 만나봤습니다. 평소에 참 교우 관계가 좋았던 아이였어요. 근데 현재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좀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이게? 소아 우울증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이 음.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친구들 꽤 많죠. 어떻게 교우 관계를 맺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음. 친구들 사이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벌써 이제 친구 대인 관계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뭔가 불안감이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적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는 네. 시험을 안 보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서 또 봐야 될 게 평소에 잘 다니던 학원을 네. 안 다니겠다 그러고 음. 밥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한다든지 오히려 예. 그리고 아침에 아이를 깨우거나 했었을 때 네. 그전과 달리 많이 힘들어하거나 음. 지쳐하거나 잠을 많이 자거나 또한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짜증이 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예. 화를 더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증세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네네네.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네네네. 않으실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좀 상담 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좀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이가 학교 다니는 거를 좀 많이 버거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이들은 아무리 뭐 집안 어떤 교육이나 뭐 아이를 가르치는 거나 뭐 다른다 하더라도 아이의 어떤 자존감 중에서 하나는 공부에 관련된 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라면 네. 엄마들이 제일 이제 무서워하는 게 네. 사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제 2차 성징이 조금씩 나타나고 네, 그렇게 되면서 남녀 구분이 조금씩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부끄러워하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네네네. 이럴 때서부터 사실 대화가 좀 사실 어렵긴 하거든요. 또 아이가 사실 좀 짜증이 좀 들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허용하는 듯 하지만 늘 허용하는 뜻은 아니지만 아이에 대해서 보다 더 융통성 있게 그 상황에 따라서 엄격할 때는 엄격하지만 네. 또 들어줄 건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와 좀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봐야 될 것 네네, 같네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저희 아이는 현재 중학교 2학년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아이가 성적이 많이 떨어져 스스로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 성적이 하위권으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집중력 등이 떨어진 것 같은데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 저도 걱정이 됩니다. 내성적인 아이라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적응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학교 생활 적응을 하면 성적도 금방 오를까요? 학교 생활 적응과 성적도 연계가 있는 건가요? 네. 자, 중학교 2학년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근데 아이가 좀 내성적이어서 아직도 이 학교 생활에 좀 적응 중인 것 같아요. 게다가 좀 성적까지 떨어지면서 자신감까지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학교 생활 적응하는 거, 그리고 성적이 하락하는 거, 이게 좀 연관관계가 있겠죠? 정신과 문제는 크게 보면은 결국에는 더 사회 적응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학교 생활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공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래 관계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두 개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는 이제 진단이라는 과정이 더 명확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럼 학교 생활 적응 잘하는 친구는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 예. 네네. 그렇게 되죠. 그런데 네네. 좀 학교 생활을 좀 잘 적응하게 만들려면 부모가 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성적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렇다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자기가 뭐가 되고 싶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다 더 부모하고 아이하고 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고 하는 어떤 목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아이가 거기에 맞춰서 목표가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아이가 성적을 더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또 이제 부모의 역할이겠네요. 네네,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 또 일상생활에 대해서 또 잘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학교 생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라.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 줄이고, 또한 학교 생활을 보다 더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네네. 휴대폰 사용 줄이고 네. 규칙적인 생활을 네네. 하라.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원장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일상생활 적응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또 우리 아이들의 정서가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가정과 또 사회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생활 속의 건강 상식을 한 방으로 풀어보는 건강 한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화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한방 한의사 유한상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신경전시과 질환들을 한의학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 대한민국 대표 증상이죠. 화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병은 불화, 병, 즉 화가 난 병을 뜻합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스트레스의 일종이죠. 하지만 그 화가 멈추거나 줄어들지를 않고 점차 심해지거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신의 아픔이나 불편함을 내색하거나 요구를 주장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억압과 한이 서려 있는 민족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특히 여성분들은 보다 순종적이고 수동적 대상으로 치부되었던 사회 구조상 임상적으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병은 우라병의 준말입니다. 즉 억울하고 답답하고 열감이 느껴진다는 특징이 있죠. 과거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되지 못했거나 또는 현재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하면 결국 폭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와 내 가족 또는 주변에서 영향을 미치는 화병, 과연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자, 이제 간단한 사례로 화병에 치료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원하신 분인데 화병으로 오래 고생하신 60대 재력가 남성분이셨는데요. 수년간 억울한 소송을 당해 정신이 피폐해지고 삶이 무너졌다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국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소송은 이겼으나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화가 자꾸 나며 불면증 및 악몽을 꾸며 심지어 환청에 시달린다고 하였습니다. 진찰 결과 간기의 울결증으로 간의 기운이 울체되어 가슴과 배에 꽉 막혀서 위아래로 소통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도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고 특히 잘 때 배가 아파서 막힌 듯이 아프다 해서 깨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셨는데요. 이분이 수개월간의 한방 치료를 통해 화병으로 인한 환청, 불면증, 두통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호전되어서 현재도 건강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분은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실 때 공진단이라는 약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면 공진단이라는 약을. 근데
이 공진단을 일반 사람들은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공진단은 신경정신관 질환에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가슴이 답답하고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너무 신경 많이 쓰거나 화가 많이 나시는 분들, 이렇게 사업가나 뭐 교수님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 중에도 너무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열이 많이 뜨고 막혀있는 증상에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실제 방금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탕약이랑 같이 병용해서 조금 힘들게 좀 치료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셨는데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자분이신데요. 이분은 50대 초반 여성분이 오셨었는데 이제 평소 얼굴에 열이 뜨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끔 화가 나는 증상이 있어서 그냥 여자분들 그냥 흔히 겪는 갱년기 장애로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진찰 결과 심화항염으로 나타나서 심장에 열이 넘쳐서 나타난 화병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시집살이를 하고 고생 하셨는데 결국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다고 합니다. 평소 성격이 급하고 활동적인 분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로부터 이제 마음이 우울해지고 평생 없었던 피부도 가렵고 발진이 생기고 알러지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화병은 단지 화가 나는 감정뿐만 아니라 불면증, 우울증 등 다른 정신적 문제 또는 방금 말씀드린 피부 질환, 호르몬 불균형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화병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우선 증상을 완화시키고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인에 맞는 한방치료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실제 내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조금씩 순응해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기로 해서 최대한 자극을 줄이는 노력을 하면 화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너무 참지만 말고 나와 상대방에게 조금만 더 솔직해지면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모두 쌓아두지 말고 화를 멋있게 풀어봅시다. 지금까지 건강한방 한의사 유한상이었습니다. 네, 건강 한방 오늘은 화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및 성인 암 환자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암 환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확진받은 경우만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901-7783으로 문의 주세요. 콜레스테롤 혈당 무료 검사를 실시합니다. 20세에서 64세 강북구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이며 10시간 이상 금식 후에 검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4816 또는 02-901-7796, 02-3778-4089로 문의 주세요.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만 19세 이하 산모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내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7725로 문의 주세요. 고혈압, 당뇨 예방 관리를 위한 카카오톡 건강정보 채널 건강알 고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주 1, 2회 고혈압, 당뇨병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카드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7653, 7657, 7640으로 문의 주세요.